밑에 소제목에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예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우리 정부에서 인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방, 경제, 뭐 일반 생활, 문화. 사실은 북한을 연구하는 이 정식 학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나오신 탈북민을 통해서 내가 탈출하기 직전까지의 리얼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걸 다 모으면 북한 안을 정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해마다 이걸 해왔습니다. 인식 조사를. 그런데 상급 비밀로 분류를 해와서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2013년부터 22년간 무려 탈북자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년치입니다. 10년치 연구자료. 그 내용을 분석해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사회의 감춰진 모습과 또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분단 당시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왕래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소독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소독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동독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동독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동독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든가 동독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그 인터뷰를 갖다가 22년간에 걸쳐서 23,000 회를 합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무너지던 그해 상반기. 그때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가 뭐냐면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라고 해서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무너질 거라고. 근데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어느 정도는. 뭔가 일이 좀 벌어질 때가 됐구나라는 예상을 먼저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되나요? 3만 명. 그렇죠. 이분들 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흐름별로 딱 보게 되면은 어떤 추이 같은 걸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잘 사용하면 예언서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지지율은 몇 %일까? 궁금하시죠? 김정은이 집권했던 2012년하고 지금 김정은의 지지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죠.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미국도 이건 확인 못해. 근데 여기에는 다 담겼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지.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이 책 안에 있는 지지율 그래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는 재밌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 뭐야, 어머, 절반이 이렇게 많다고요? 자, 6천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55.5%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야, 긍정도 있다, 야. 생각보다 많은데? 몰랐네. 그건 이 조사가 그만큼 객관적인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로 보면 안 되고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5.5%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북한에서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까지 이제 북한의 정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정은에 대해서 네.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당 간부라든지 고위층들에게 뇌물을 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당이라든지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든지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제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리혁 씨? 네. 어때요? 북한에서 있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나 저희 네.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김정은은 생각이 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강하게 말하면은 포화가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들이 다 붕괴되면서 고난의 행군 때 많은 국민이 죽고 이 민심을 달래우기 위해서
좀 정책을 좀 풀어놨거든요. 시장 개혁도 그래 좀 이런 전반적으로. 숨쉬게. 오히려 배급을 못 줘서 좀 많이 죽긴 했지만 네. 오히려 이덕세 번의 맛을 알게 되면서 좀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좀 긍정적인 판단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반대로 김일성 이대처럼 번의 욕심이 없고 당의 명령만 충실하는 인민들로 도로 반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이미 돈 맛을 다 알았는데 이거를 싸구려 지워라 하고서 지금 강경하게 밀고 나가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년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린 시절이었지만 네. 오히려 그때야말로 진짜 세뇌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이 좀 밀수를 하던 집안이었거든요. 아, 이게 방송에서 밀수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만 가봐도 참 여러 직업군을 만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섞기, 막 그 당에 막 충실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막 약간 젊은 사람이고 또 약간 유학 갔다 왔다는 얘기도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개방 정책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밀수업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멀어져가지고 좀 필수도 엄청 맞아요.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철책이 막 2배 가까이 올라가더니만 막 고압전류가 흐른다. 뭐 강에 저희 막 물 들어도 강에 나가잖아요. 빨래도 거기서 하고. 근데 그것도 딱 시간을 정해두고 맞아. 이 시간에만 딱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빠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네. 항상 술만 마시면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저도 뭐 같이 덩달아서 같이 좋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서현경 씨처럼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일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생각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애매하다. 가장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나는 가늠하자면 그거 아니야? 드라마 많이 본 곳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접경 지역? 드라마는 접경 지역이 드라마를 많이. 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접경 지역도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44.6%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의외로 접경 지역보다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높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아니 이거는 평양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학력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좀 그래서 더 더 많이 그래요. 경험한 세대, 또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높았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외교관들도 있고 네. 또 해외 육군들도 또 해외에 있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체제와 문제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정은 초반에 올라왔을 때 사실 제일 반대되는 그 마음을 드러냈던 세대가 사실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 리가대 이런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정적인 퍼센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김책공대 학생들은 막 집단적으로 쟤 군대 갔다 왔냐, 쟤 누구냐 막 이런 반항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김정은을 퍼부대 내려보냈어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북한은 2년 했다고 후라이를 치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도자 자리를 올려놓다 보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그때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죠. 코로나 김정은이가 걸렸을 때도 이 코로나가 남조선에서 보낸 오물짝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 오빠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런 논리로까지 막 비약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오빠가 정권이 자빠지면 내가 죽는다. 자기네 가업이에요. 가업을 지키려고 지금 과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지 않아도 지금 오빠 눈에 좀 밀려나 가지고 주애가 지금 가운데 앉고 자기는 귀퉁이로 몰려놨으니까 좀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 쓸데없는 그 종이 쪼가리 그거 왜 뿌리냐, 돈 낭비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과 있는 이게 심리전이에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유럽에서만 삐라를 80억 장을 뿌렸거든요.
쫙 80억장. 그때 이제 미군에서 심리전을 하면서 이제 세운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3인 원칙 또는 3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뭐냐면 80억장을 쫙 뿌리면 몇십억은 주워 보겠죠 이거요. 세 명이서 동일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여론이 된다예요. 예를 들어서 김종민 씨가 화성에서 왔다. 그럼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옆에서 우리 진중권 형님도 종민 씨는 화성에서 왔다. 안 믿어. 이런 거 믿지. 근데 내가 나타나서 여기서 그 얘기 들었어? 종민이 화성인이라는 거? 난 들었어. 이 세 명이 얘기해서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수십억 장을 뿌리는 거 이게요. 이게 종이 얼마 안 들거든요. 충분히 효과가 있어. 저희가 삐라를 보낼 때 방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보낸다 그러면 북한이 그걸 받아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과학기술이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삐라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삐라를 보내게 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결사원리를 외치고 군인들은 북한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김일성 욕 뭐 이런 걸 막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그게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알아도 사실은 반발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삐라의 정치화보다는 삐라의 민주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민주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컨텐츠가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가 되는 맥락의 이야기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 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내는 거예요.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삐라 뭐 현수막에 대지를 그리는 거 김정은 대지보다는 사실은 현수막에다 그냥 우리 일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가지고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방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기 국경 지역에 양강도, 함경도의 사람들을 차출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남한 드라마 아미예요, 아미.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들이 군대 차출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까지 핸드폰 쓰다가 갑자기 핸드폰 쓸 수가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답답하거든요. 똑같아요, 이 친구들. 어제까지 남한 드라마 보고 남한 노래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국경에 나오니까 다시 학성기로 그 노래가 이어져서 나오고 그렇죠. 봤던 드라마의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북 방송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게 우리가 방식은 다양하지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